네, 이어서 기후 환경 공약 알아봅니다. 기후 위기가 덮쳐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이 대선 후보들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와 원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창호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평균 온도가 2040년까지 1.8도, 2100년까지는 최대 7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3배 이상 느는 등 이상기후도 심해집니다. 청소년 15,000명이 기후위기를 해결해달라며 대통령 후보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산소를 판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보존이라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미래에 대한 길을 좀 깔아주셨으면. 대선 후보들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다릅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줄이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후보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여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약속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전 활용에 힘을 줍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는 등 원자력 중심으로 발전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탄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화를 훨씬 이전에 했던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연구 독립기관에서는 오히려 70%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산업계의 동참을 끌어낼 정책도 보이질 않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 설계해서 이제 유상 할당량을 좀 많이 늘려서 압력도 주고 그런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EU와 비교할 때 무상 할당량이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는 뭐 또 화력 쪽 이쪽에 이제 충분하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부터 기후 환경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공약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태 환경 교육을 공약집에 실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육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